고3 명제 3페이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라는 것은요, 어떤 문장이나 식이 있을 때, 얘 참이야! 얘 거짓이야! 라고 단박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명제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명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명제가 참인 명제다, 거짓인 명제다를요, 판정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때 이 명제의 참거짓의 판정에서 보통 얘는 논리적으로 딱 보니까 거짓이야 거짓이네, 얘는 논리적으로 딱 보니까 참이야 참이네, 뭐 요런 식의 것들만 많이 익숙해져 있었다면 고등학교에서는요 1번과 2번의 방법으로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게 훨씬 중요해져요. 즉 진리집합을 가지고 참거짓을 논할 수 있게 되는데 핵심 포인트만 적겠습니다. 진리집합 옆의 가로에 적어 놓으세요.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자, 그리고 두 번째 발레에다가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명제가 거짓일 때만 사용 가능. 명제가 거짓일 때만 사용 가능. 명제가 거짓일 때만 사용 가능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진리집합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명제가 있어요. 인간이면 동물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 우리 이 명제 참이라고 알고 있어, 거짓이라고 알고 있어? 참이 명제예요, 거짓이 명제예요? 인간이면 동물이다, 참이 명제지. 얘 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제가 어떻게 참인 줄 아냐면요, 뭐뭐 이면에 해당되는 요 가정부의 진리집합을 구해봤다? 그랬더니 진리집합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인간이구나, 가정부의 집합은. 자, 결론부를 가지고 진리집합을 만들었더니 동물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인간과 동물에 뭘 보냐면요, 포함 관계를 보는 거야. 부분집합성을 봤더니 인간은 모두 동물이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지. 설마 식물인 인간이 있지는 않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어요. 동물이라는 큰 집합분 안에 인간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뭐를 알 수 있냐면 작은 인간이라는 집합이 가정부에 있었는데 결론부로 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 확대되고 있죠. 맞습니까? 작은 인간에서 큰 동물로 확대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참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동물이면 인간이다 라고 동물에서 인간으로 축소가 될 때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적어 놓습니다. 자, 진리집합을 가지고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은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이에요. 가정에서 결론부로 가면서 확대되면 무조건 참이고 가정부에서 결론부로 가면서 축소되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집합 다음에 항상 바로 명제를 배워요. 왜? 이 진리 집합을 가지고 명제의 참거짓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포함관계가 있는 녀석이 생긴다면요, 얘는 무조건 요런 화살표가 생기게 돼요. 자, 저런 부분집합 관계는 무조건 명제의 저런 화살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얘는 집합이지, 얘는 명제의 개념이지, 뭐뭐시면 뭐뭐시다가 참이다. 맞습니까? 집합과 명제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요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습니다.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선생님이 이 개념을 가르쳤더니 가끔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야. 잠깐만, 얘가 이거였나? 이거였나? 헷갈리네. 뭐였지?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기억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절대로 젖꼭지에서 막 화살이 뿅뿅 발사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집합의 부분 집합은 명제의 참이다 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데 얘를 방향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발레를 이용해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발레가 뭔지 알아야겠죠? 발레 땡땡.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라고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으세요.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두 번째 절에 적어 놓습니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레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제가 있어요. 동물이면 인간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자, 얘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우리는 발레를 하나 들어야 돼. 근데 발레의 뜻이 뭐야? 발레란 시작. 가정은 만족하지만 외우셔야 돼요. 발레란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예요. 자, 가정은 동물이고 결론은 인간이지. 즉 동물이면서 인간이 아닌 거 하나를 찾아야 돼. 동물인데 인간이 아닌 거 어떤 게 있어? 사자 있으니까 예, 발레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야, 사자는 동물이지만 인간은 아니잖아. 이런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동물이면 인간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에서요, 발레의 영역을 표시하자면 동물이지만 인간은 아니다 라는 지금 빗금 치고 있는 이 부분이 발레의 영역이에요. 자, 이게 발레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발레는요,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발레가 있는 명제가 있다면 그 명제는 무조건 거짓일 거야. 알겠습니까? 단 하나의 발레라도 있으면 그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발레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정의 집합에서요, 결론의 집합을 뺀 것이 발레의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가정, 교집합, 결론의 여집합이 발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발레의 영역이고, 이 발레의 영역이 공집합이 나오면 참인 명제인 거고요. 발레의 영역에 공집합이 아닌 어떤 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이 명제는 무조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될까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제 핵심 포인트 쓰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 왜? 동물이면 인간이다. 쪼그러들고 있지. 맞아? 가정이 동물이라는 큰 집합이었는데 인간이라는 집합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이렇게 축소가 되면 얘는 무조건 거짓인 집합인 겁니다. 거짓인 명제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적어 놓습니다. 발레는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발레는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우선 자, 발레는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를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이런 명제야. 백조는 하얀 새이다 라는 명제를 얘기했어요. 자, 백조는 하얀 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봅니다. 2명.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봅니까?
자, 거짓이다. 한 명. 2명 뭐야? 빨리 찍어. 3이야 거짓이야? 태양. 참. 진한군. 3이야 거짓이야? 거짓. 자, 그럼 진한군이 얘기해 봅니다. 이 명제 왜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이 명제가 거짓으로 보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건데? 발레를 찾아야 되지. 발레는 뭐야? 백조이면서 하얀 새가 아닌 새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존재하면 이 명제는 거짓인 거고, 발레를 진한군이 얘기를 할 수 없다면 진한군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지 않고 그냥 막 찍은 거예요. 자, 백조이면서 하얀 새가 아닌 그런 새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진한군이 아는 한. 자, 이 명제는요 거짓이에요. 자, 그래서 발레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녀석의 발레를 들 거예요. 이 녀석의 발레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거 지구거든요. 여기 한국이 있잖아. 그럼 비행기 14시간 타고 가면 요 맞은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서 블랙스완 막 이런 영화, 그 백조 막 이렇게 막 발레 하잖아, 그치? 그런데 까만 옷을 입고 발레하고 이런 영화 본 적 없어요? 블랙스완이라는 제목에? 예. 우리나라에 있는 백조는 전부 흰색이거든. 그런데 14시간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지구 반대편의 영국에는요 검정색 백조가 존재한대요. 검은색 백조. 그걸 블랙스완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있어 없어? 없거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명제가 힐백조 세조자 써서 오 참이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가 어려운 겁니다. 발레는요 수만 가지 케이스 중에 단 하나만의 발레라도 존재하면 그 명제는 그 발레 하나 때문에 무조건 거짓인 명제가 돼버려요. 그런데 솔직히 말이 수만 가지 중에 하나지, 내가 수만 가지 중에 그 하나의 발레를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발레는 위험한 증명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3번째 줄에다가 발레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발레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발레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수원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특히 막 수학2,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뭐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면 OX 명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제 난 모르겠는 거야. 모르면 어떡해? 답지를 보고 봐야 되지. 근데 답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떡하니 갑자기 얘는 이런 발레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명제는 거짓이다. 갑자기 이래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발레를 보면서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거. 그래, 답지는 머리가 좋아서 이 수만 가지 중에 이 발레 하나를 찾아냈는데 내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수만 가지 중에 그 발레만 콕 집어가지고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갑갑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옛날에 여러분처럼 공부를 할 때는 난 모르겠는데 답지 보니까 이런 발레가 있으면 거짓 이래버리는 거야. 미치는 거지. 난 그걸 발레가 생각이 안 나는 걸 어쩌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됐던 게 이런 거예요. 발레로 그냥 답을 간단히 처리해버리는 그 수학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양심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발레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사람은 온갖 고민을 다해서 만들어낼지 몰라도 그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서 점수를 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선 찾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깨닫게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발레도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만 모르지 계속 보고 또 보다 보면은요, 아 이런 문제 유형은 특히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같은 그런 파트에서 이런 발레를 보통 많이 답지에서 썼었어. 이 중에서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면서 발레를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야.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수학이 채워져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발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근데 가끔씩은요 논리적인 증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발레를 써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세 번째 논리적 관계 알아보도록 합시다. A가 B와 같으면 AC는 BC이다라는 명제가 나와 있어요. 얘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인 명제야. 왜 거짓이야? A하고 B하고 같으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무슨 개념인데? 등식의 성질이죠. 적어 놓으십시오. 사용된 성질 땡땡. 사용된 논리 땡땡. 등식의 성질. 선생님 요거 잘 기억하라고 보통 농담 삼아 뭐라고 얘기해? 등신의 성질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사용된 등식의 성질은 뭔데? 시작!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여기에서는.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밑에. 그 밑에 등식의 성질 밑줄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레. 자, 앞에서 배웠던 발레의 정의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 얘기 한번 해볼까? 발레란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두 번째 줄에 적어 놓으세요.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두 번째 줄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똑같은 발레에 대한 이론인데 뭐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살펴볼 거냐면요. 발레의 영역은 가정 교집합, 결론의 여집합이다. 즉 가정부에서 결론부를 이런 식으로 차집합 처리한 거 빼버린 이런 부분이 바로 발레의 영역이다. 발레의 영역이 공집합이면 그 집합은 참이지만 발레의 영역이 살아있으면 그 명제는 거짓이다. 집합이랬죠. 명제에 명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요번에 중요한 개념은 바로 예입니다. 자, 예를요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발레는 가정교집합, 결론의 여집합, 가정차집합, 결론 한 번 더. 발레는 가정교집합, 결론의 여집합, 가정차집합, 결론. 외우셨죠? 자, 5페이지 상단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 상단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푸십니다. 푸십니다. 풉니다. 답은 여기 원소가 A, B, C, D, E 이렇게 5개 원소 있죠? 이 중에서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는 B. 자, 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래요. 자, 저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일명 누구를 찾는 문제다? 발레를 찾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레라는 건 뭐라고 가르쳤어? 선생님이 가정 빼기 결론, 가정 차집합 결론이랬지. 그래서 가정 부분을 봤어요. 스몰 p가 보이죠? 요 스몰 p를요 진리 집합을 구해버리면 대문자 p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 결론부를 봤더니 낙q가 보여. 요 낙q를 집합으로 바꿔버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q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낫은 여집합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결론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지.
그러면 요 식은 다시 차집합은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추가 되겠네요. 아, 발레의 영역은 P 교집합 Q 바로 요 부분이구나. 그러므로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는 뭐다? B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쉽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얘를 요렇게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저 알파벳을 이렇게 집합화 시킨 다음에 발레는 빼줘야 되니까 가정 빼기 결론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는 이게 포인트다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4페이지 하단으로 넘어가서요. 명제의 역, 이 대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면 Q이다 라는 구조의 명제가 있어요. 자, 이 명제의 역을 구하세요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무역, 교역 전부 다 이런 거 뭔가 바꾼다라는 얘기죠. 역자는 바꿀 역자예요. 그러면 뭐야? 가정하고 결론이 있는데 바꿔버리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처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걸 우리는 명제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명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명제를요 가정과 결론을 모두 다 부정해 버리는 거야. 어떻게? 나 P면 나 Q이다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고 했지. 이제 마지막으로 대우라는 개념,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역과 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행위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명제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하면 뭔데? 시작! 나 Q이면 나 P이다 라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원래 명제하고 대우는 항상 무슨 관계이다? 동치관계이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야. 자, 명제와 대우는 무슨 관계라고? 동치관계예요. 자, 그리고 역과 이도 서로 동치관계인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자, 역을 볼게요. 얘하고 저게 보이는 이하고 동치관계라고 얘기했지. 내가 요 녀석의 대우를 취해볼 거야. 얘를 원래 명제라고 얘의 대우를 취하면 뭐가 돼? 불러. 시작! 나 P이면 나 Q이다. 이렇게 되죠.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하니까. 이게 뭔데? 이잖아. 얘네들이 서로 동치관계인 건 이 명제의 대우가 얘기 때문이었을 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원래 명제와 대우는 동치관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땡땡 받아쓰기 합니다. 원래 명제와 대우는 동치관계이다. 원래 명제와 대우는 동치관계이다. 원래 명제와 대우는 동치관계이다. 즉,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이다. 즉,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이다. 즉,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 진짜 원래 명제하고 대우가 서로 동치관계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과거에 배웠던 예를 하나 가지고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개념 배운 적 있지요? 언제 배웠어요?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얘하고 이하고 서로 동치관계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동치관계야. K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보다 크다라는 얘하고 얘는 동치관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합을 선생님이 명제화 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명제화 시킬 때는 진리 집합이었던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Q라는 대문자를 소문자 Q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젖꼭지는 화살로 콕 찌르기, 이렇게 뭐뭐이면 뭐뭐이다는 참이다로 바꿔줘요. 화살표는 요 포함관계는 요 화살표로 바뀐다 라고 배웠지. 얘도 똑같이 바꿔줘요. Q의 여집합은 나 Q로 바뀌죠. P의 여집합은 나 P로 바뀌죠. 여기에 있는 이 포함관계는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지. 그런데 봐. 얘를 원래 명제라고 했을 때 대우 한번 불러볼래? 대우 부르면 시작. 나 Q이면 나 P다예요. 되겠습니까? 즉 얘하고 얘가 동치관계인데 얘하고 얘도 동치관계고 얘하고 얘도 동치관계니까 쭉 타고 가서 결국 얘와 얘는 서로 동치관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이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초에 질문할게요. 찍더라도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 들게 할 거야. 손 안 들면은 막 집요하게 물을 거야, 선생님이. 자, 지난 걸 꼭 제때 손 들어야 돼요. 자, 이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자, 하얀 향만 안 들었어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모르겠어요. 찍어. 거짓이야. 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제 참이에요. 믿기지가 않지. 자, 그러면 이 명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부정이 몇 개나 나와 있어? 3개나 나와 있어요. 자, 부정은 선생님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정은 수학에서 되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이라는 건 이런 역할을 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 아름답다예요. 이쪽은 아름답지 않다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 뭔 소리를 한 거지? 자, 얘를 몸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은 아름답다는 얘기인가 봐 이러고 막 가고 있었거든? 근데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180도 사고로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좀 없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또 아니라고. 아씨 못생겼던 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부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던 사고를 180도 확 틀어버리기 때문에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정신이 없어. 자,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뭐까지 들어갔냐? 이거나 라는 표현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나 라는 표현은 오와 또는이지. 자, 또는 오와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정 3번 들어가 있죠. 상당히 경우의 수도 많대. 이게 뭔 상황인지 우리가 해석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머리가 아주 좋은 천재적인 애들은 얘를 보면서 이게 막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머리로도 이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 이때 바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대우명제예요. 그래, 원래 명제하고 대우명제는 서로 동치관계니까 대우를 구해봐야겠다. 이 부분이 가정이고 이 부분이 결론이에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얘를 부정할 거야. 얘 자리 이쪽으로 오면서 부정해버려. 그럼 뭐가 돼? x는 2. 이거나 5와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돼? and로 바뀌어버리죠. y는 3이라고 바뀌었어요. 이면 자, 이제 요 녀석이 뒤로 오면서 부정이 될 차례예요. 부정의 분정은 긍정이므로 x 플러스 y는 5이다. 대우 명제는 요런 명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풀어보자. x가 2고 y가 3일 때 x 더하기 y는 5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야 되는데 원래 명제가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뭘 구해본다? 대우를 구한 후에 대우의 참거짓을 따져보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자, 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